안녕하십니까. 제4강 민족문화의 발달 1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차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민족문화의 발달을 고대와 중세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의 발달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공부하겠습니다.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상대,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 중대, 신라 하대로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4세기 소수림왕 때 전진해서 순도가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백제는 4세기 침유왕 때 동진해서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하게 되고요. 신라는 5세기 누주왕 때 불교가 수용되었다가 6세기 법흥왕 때 2차 도내 순교로 공인되게 됩니다. 고구려의 무코자에 의해서 불교가 전파되는 것이죠. 통일신라 중대 때는 승려가 4명이 있는데 원효, 의상, 해초, 원칙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쓴 분입니다. 그리고 정토정, 아미타 신앙해서 현세가 아닌 내세를 비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쟁 사상이라 해서 분쟁을 하지 않고 화합한다는 사상이죠. 원융해통 사상, 일심 사상, 무예가를 유포하게 됩니다. 저서로서는 신문화쟁론, 금강상맥용론, 대승기신론서가 있습니다. 의상은 하음종을 개창하게 되죠. 간음신앙이라 해서 내세가 아닌 현세를 비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음사상, 원융사상, 관세음사상이 있습니다. 일직다 다적이 있고 대표적인 저서로는 하음 일성 법계도가 있습니다. 의상은 진골 귀족 출신의 승려죠. 그리고 당나라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갔다 온 후에 부속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해초는 인도 여행기 왕호 천추국전을 편찬하게 되죠. 원축은 유식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신라 하대 때는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데 승탁과 구산선문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중대 때 선종이 전래되지만 유행은 교종이 유행하게 되고요. 신라 하대가 되어서 비로소 선종이 유행하게 됩니다. 삼국시대는 도교가 전래되는데요. 신선사상, 무의자연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사신도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합니다. 백제는 산수문전, 그리고 향료가 있습니다. 신라는 화랑도가 있겠습니다. 신라 하대 때는 풍수지리가 전래 유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치하고요. 지방에는 장수왕 때 경당을 설치합니다. 경당에서는 유학과 무술을 같이 가르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오경박사 중 을박사, 역박사 등이 있습니다. 백제는 임신서기석에서 유교를 공부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중대 때는 신라 때는 국학이 설치되고요.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설치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설총, 강수, 김대문이 있는데요.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설총은 화왕계 그리고 유들을 정리하죠. 강수는 외교 문서로 유명하고요. 김대문은 고승전, 화랑세기, 한상기를 저술하면서 자주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신라 하대 때 유학자로는 왕이죠. 원성왕이 독서 삼품과를 실시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최치호는 시무책을 건의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저서로는 개원필경, 토항서 경문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7세기 영량왕 때 유기를 정리해서 이문진이 신지복원을 편찬합니다.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게 되고요.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때는 천문도를 그렸고요. 백제는 칠지도 금동대학로가 있는데요.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게 선물로 준 칼이 되겠습니다. 신라는 첨성대와 금관이 있는데요.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경주에 지어졌고요. 선덕여왕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분황사 건립,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 그리고 자장법사가 불법을 전하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성덕왕 때 상덕사종, 경덕왕 때 성덕대왕신종, 우리가 흔히 에밀레종, 봉도사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석가탑에서 발견이 되었고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만든 인쇄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덕왕의 대표적인 업적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고요. 경동왕은 노급을 다시 부활하고 불교를 창건하게 됩니다. 고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장군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면 구조를 보게 되면 굴도 보이고 돌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벽화가 보이고 천정에는 모주림 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벽화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입구가 있기 때문에 도굴이 잘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벽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초기에는 풍속화를 많이 그렸고요. 나중에 갈수록 사신도를 그리게 됩니다. 풍속화로는 무용청에 무용도, 수렵도, 접객도가 있고요. 각저총에 시름도가 있습니다. 사신도로는 강서대묘에 사신도가 있죠.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림 봐두시기 바랍니다. 백제는 세 시기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초기에는 한성시대, 그 다음 웅진시대, 사비시대가 있습니다. 역시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 유행하는데요.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석천동 고분이 있습니다. 고구려와 계통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웅진시대 때는 굴식 돌방무덤, 그리고 굴식 벽돌무덤이 유행하는데요. 특히 벽돌무덤에서는 중국 남조, 양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송상리 6호분, 7호분이 있는데 7호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문영왕릉이 되겠습니다. 송상리 6호분에는 벽화가 있는데 사신도라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영왕릉에는 벽화가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문영왕릉은 배수로 공사 시에 발견이 되죠. 사비시대에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표적인 유물로는 금동대학로가 있습니다.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림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신라 때는 초기에 돌무지 덜런 무덤이 있는데요. 구조를 보게 되면 돌무지 무덤에 안에 나무 덧너를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껴목걸이 상자가 있습니다. 부장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으로는 벽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없기 때문에 도굴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천마총이 있습니다. 천마총에는 천마도라는 게 있는데 벽화가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 안장의 장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통일신라와 발해의 고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굴식 돌방무덤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김유신묘가 있습니다. 김유신묘에는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봉분 주위로 호석이 있습니다. 호석에 12지 진상이 새겨져 있죠. 그림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화장이 유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문무왕릉이 있는데요. 수중릉이죠. 발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과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정혜공주묘이고요. 굴식 돌방무덤으로 되어 있고 모주림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사자상이 있죠. 당의 영향을 받은 무덤으로는 정효공주묘가 있는데요. 벽돌 무덤 양식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건축물로는 안하궁이 있습니다. 평양에 있고요.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만들어진 거죠. 백제는 무왕 때 익산에 미륵사가 있고요. 신라 때는 진흥왕이 경주에 항룡사를 건립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중대 때는 부석사, 의상이 만들죠.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 안압지가 있습니다. 발에는 상경 영천부에 주적대로가 있습니다. 탑은 고구려는 탑이 다 소실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데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가장 오래된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탑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멸망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라 상대 때는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지 모전석탑이 있는데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고려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다 불에 타고 소실되고 현재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황사지 모전석탑은 벽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중대 때는 가문사지 3층 석탑, 석가탑, 다부탑이 있는데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그림 잘 봐두시고요. 석가탑은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부탑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라 하대 때는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 구례의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진전사지 3층 석탑에는 탑신에 부상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밑에 4마리의 사자가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림 자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에는 당의 영향을 받은 영광탑, 돌사자상이 있는데 영광탑 그림 봐두시고요. 돌사자상 그림 봐두시기 바랍니다. 불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불상으로는 영과 칠연명 금동열애입상이 있는데 그림에 보면 아주 크게 보이는데 크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백제는 서산마에 삼존불이 있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미소가 아주 온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의 미소가 되겠습니다. 신라 상대 때는 경주 베리 삼존불이 있습니다. 3개의 불상이 있죠. 신라 중대 때는 석굴암 본존불, 토암산에 있습니다. 발에는 이불병자상, 그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공통으로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 형태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삼국 공통으로 있는 것입니다. 승탑과 석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하대 때는 상봉사지 승탑이 있는데 팔각 원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되겠고, 고려시대 때는 고달사지 승탑이 있는데 이건 역시 팔각 원당형이 되겠습니다. 아주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가 유사합니다. 계승이 된 거고요. 고려시대 때는 지강국사 현모탑, 흥복국사 실상탑이 또 있습니다. 석등으로는 통일신라 하대 때 법주사, 상사자, 석등이 있는데 밑에 보면 2마리의 사자가 떠받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에는 발해 석등이 있는데 아주 거대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왕산악이 검은고를 전파하고요. 신라에는 우륵이 가야금을 전파합니다. 우륵은 신라 출신이 아니라 대가야 출신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우리 삼국시대 때 문화가 전파하게 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는 담징이 종이와 먹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류사 금당법화를 그리게 되죠.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수산리 고운벽화와 일본의 다카마스 고운벽화가 아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제는 아직기가 한학을 전파하고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놀이사치계가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고르사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그리고 호르사 백제간음상은 다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또 일본에는 백제 가람 양식이 유행하게 됩니다. 신라시대 때는 조선술, 축제술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한인의 연못이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도웨인이라고 해서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간 사람을 도웨인이라는데 연호랑과 세원녀가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때는 심상이 일본 하운종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원효, 설총, 강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일본에서 전파한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 하고 통일신라시대 때 일본의 문화를 하쿠오 문화라고 합니다. 중세 고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고려전기, 고려후기로 나누어서 공부하겠고요. 또 고려전기는 고려초기, 중기, 고려후기는 무신집권기, 원간석기, 고려말기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초기 때는 중앙에서는 훈요 10조라 해서 연등회와 팔간회를 성대히 해라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사 왕사제도를 실시합니다. 지방에는 향도를 실시하게 되고 고려 초기에는 선종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균요에 교정도 있습니다. 고려 중기 때는 교정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승려 의천이 있습니다. 교선을 통합하고 교단을 통합하지만 교단 통합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교강검수 있고 그리고 천태종을 만들게 됩니다. 교장이라 해서 속장경이라고도 하는데 교장도감에서 불교 경전을 해석해서 목판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대장경을 좀 자세히 공부해보면 초조대장경, 속장경, 제조대장경이 있는데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 되겠고 몽고 침입 시에 소실됩니다. 속장경은 의천이 교종도감에서 만드는 거죠. 저서로는 신편제 종교장 청록이 있습니다. 제조대장경은 몽고 침입 시 소실되었던 대장경을 다시 몽고 침입 때 만들어지는 거죠. 강화도에서 제작이 되고 현재 합천행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신집권기에는 선종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려, 진울, 해심, 요새가 있는데 진울은 교선을 통합하게 되고 정의 쌍수, 도노점수 강조하게 됩니다. 조계정을 만들고 송광사에서 수산사 결사 운동을 합니다. 해심은 유부일치설을 주장하게 되고 성리학 수용에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요새는 참회 법화신앙에 중점을 두고 백년사 결사 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간석기와 고려 말기에는 보우라는 승려가 활동하게 되는데 불교개혁운동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유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고려 전기에는 전기의 두 시기, 고려 후기 세 시기에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초기에는 자주적이고 주제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성종 때 최숙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그리고 수용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불교를 비판하지만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중앙에는 국자감을 설치해서 관항을 진흥하게 되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국자감에는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겠습니다.
고려 중기 때는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김부식 채충이 있는데요. 채충은 특히 우리는 해동공자라고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문원공도를 만들게 됩니다. 고려 중기 때는 사학이 융성하게 되는데 사학 시비도 구제학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학진흥책을 만들게 됩니다. 양헌고 전문 칠제, 서적포 사막전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신집권기에는 유학이 위축되고 불교가 성행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원간석기와 고려 말기에는 안향야의 성리학이 보급이 되는데 성리학은 불교를 폐단을 비판하고 불교의 교리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소학과 추자가래를 중시하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재현, 제자로서는 이세, 정도전, 정몽주가 있습니다. 충렬할 때에는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민왕 때에는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만듭니다. 즉 기술 확보를 폐지하는 거죠. 풍실지리사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 때는 서경기질설이 유행하게 되는데 3경이 있습니다. 개경, 서경, 동경은 다시 남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려 중기 때는 남경기지설이 유행하고 그리고 또 서경도 있는데요. 몇 청의 서경청도 운동이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씨체는 고려 전기는 왕이지체, 구양순체, 고려 후기는 성설부체, 즉 조명부체가 있습니다. 도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간회가 있는데 불교, 도교, 민간 신앙이 혼합이 된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초제를 주관하게 됩니다. 국가의 지원이 있지만 교당 성립은 하지 못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 때 역사의 특징은 고구려 계승의식으로서 자주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7대실록, 구삼국사가 있지만 현존하지 않습니다. 고려 중기 때의 특징은 신라를 계승하고 사대적인 성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저서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기전체로 되어 있죠. 본기, 서기, 지, 열전, 연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존 최고 오래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유교적인 합리적인 유교사관이 있는 거죠. 보수적입니다. 무신집권기에는 자주적인 성향이 강한데요. 고구려를 계승한 역사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훈의 해둔고승전, 이구교의 동묘양편이 있습니다. 원간석기에도 자주적인 저서가 유행하게 되는데 고조선, 당군을 계승하는 역사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유행하는데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재현의 사략이 있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고려 초기에는 향가와 한문학이 발달하게 되고 고려 중기에는 당송문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무신집권기에는 문신들이 현실 도피적이고 낭만적인 수필 형식의 저서를 쓰게 됩니다. 고려 말기 때는 경기체가, 폐가문학, 장가, 소교가 유행하게 됩니다. 과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먼저 천문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왕권 강화와 논법 정책의 일환이죠. 사천대가 나중에는 서원관으로 바뀌고 그리고 천문대를 설치합니다. 역법은 당나라의 선명력에서 원어의 수시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쇄는 목판과 할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목판은 거란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이 있고요. 의천의 교장이 있고 몽골을 방어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활판은 금속 활자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상정고급 예문이 있지만 현존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직지심체 요절해서 현존 최고의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청주 흥덕사에 있습니다. 의학서로는 향약 구급방이 있는데 현존 최고의 의학서가 되겠습니다. 무기는 채무선의 화포가 있는데 화통도감에서 만들죠. 이 화포로 진포해전에서 왜구를 겁탈하게 됩니다.
농서로서는 이암이 원날에서 가져온 농상지표가 있습니다. 건축과 석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류전기에는 건축물은 주심포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흘림 기둥이죠. 조선 후기에는 다포 양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적지로서는 성불사 응진전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봐두시면 주심포 양식을 보게 되면 공포가 기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기둥마다 위치하고 있는 것이 주심포가 되겠고, 다포는 기둥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여러 개의 공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포가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봉정사 근낙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상 대운전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지만 다포 양식이 아니라 주심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탑은 조선 전기의 월정사 8각 9층 석탑, 송날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림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에 불일사 5층 석탑, 무량사 5층 석탑도 있겠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경청사 10층 석탑이 있는데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부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은 고려 초기 철불과 거대 석불이 유행하는데 거대 석불은 호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철불로는 충국리 철불, 거대 석불로는 관척사 석조미르 보살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 용미리 마의 이불입상이 있습니다. 충국리 철불을 보게 되면 철로 만든 불상이 되겠습니다. 거대 석불 보겠습니다. 관촉사 석조미르 보살입상, 석불이죠. 아주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호적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안동 이천동 석불 그림 봐주시고, 용미리 마의 이불입상 그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중기 때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이 있는데 신라 양식을 개성해서 아주 완성도가 높은 부상이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그림이 있는데 고려 불화가 유행합니다. 원간석기에 고려 불화가 유행하는데 수월 가늠도가 있습니다.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음악, 공예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에 자기는 순청자, 중기는 상감청자, 후기는 분청사기가 있는데 그림 보시면 순청자는 아예 그냥 순수한 청자입니다. 상감청자는 파서 상감기법으로 만든 것이죠. 그림 봐두시고요. 분청사기는 아주 소박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은 아악과 송악이 유행하게 됩니다. 공예로는 은입사, 나전칠기가 있습니다. 근대편 민족문화는 다음 강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